자, 저희 CCNA ITN 모듈 7 이더넷 스위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현재 내용 나와 있는 것만 딱 스타디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더넷 관련해서 쭉 발전해 왔던 한 50년에 대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어, 근데 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좀 백그라운드를 알면 좀 이해가 편하잖아요. 그런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은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프레임이 뭐고,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프레임을 포워딩하기 위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떻게 빌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포트 스피드하고 포워딩 메소드에 대한 내용까지. 상당히 이런 내용은 구현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포워딩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L2 스위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L3 스위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더넷 프레임부터 볼까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링크하고 피지컬 레이어, 이 레이어 1, 2에서만 동작하는 것이고,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802.2는 LLC 서브 레이어의 윗계층이고요. 맥 계층은 데이터 링크의 요 아래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피지컬까지 해가지고 802.3이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802.3 여기서 디파인하는 데는 요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는 거의 바뀌는 건 없고요. 802.3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바뀌는 거죠. 저희가 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거죠. 802.3 이더넷 워킹 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애드합, 뭐 뉴 이더넷 애플리케이션 애드합 중에서 802.3 요게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은 맥 계층이에요, 바로. 맥 계층에다가 이거를 계속 더 추가하는 것이고요. 802.3하고 약간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피지컬 계층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802.3 DH 멀티 기가빗 오토모티브 이더넷 오버 플라스틱 옵틱 파이버에 대한 거. 그다음에 DG 같은 거 롱 리치 싱글 페어 이더넷에 대한 100mbps, 200메가, 200기가, 그다음 200기가, 400기가, 800기가, 1.6테라에 대한 것도 이더넷 타스크포스 팀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디파인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워킹하는 워킹 그룹에서 만드는 스탠다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만들 때 반드시 여기 소문따로 쓰셔야 됩니다. 이 소문따는 자기 단독으로 쓰지를 못하고 다른 802.3이랑 같이 해서 동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802.3 피지컬에 상당히 많은 스탠다드가 지금 정의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2 맨,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로 사실 이것도 프라이빗이에요. 맨도요. 그러니까 랜보다는 약간 큰 영역에 대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는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맨에 대한 기술은 그냥 프라이빗 도메인상입니다. 두 개의 서브 레이어가 포함한다. 그래서 LLC에 대한 802.2에 대한 거,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위쪽에 어떤 거를 싣고 오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대로 서로 다른 802의 토큰 버스에 대한 호환을 하기 위해서도 LLC가 쓰입니다.
좌우지간 윗계층에 무엇이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죠. 맥 서브 레이어는 802.3, 11, 802.15 이것은 아까 블루투스라든가 직비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어드레싱, 데이터 링크 어드레싱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맥 어드레스에서 여기서 다루게 된다. 맥 서브 레이어에 대한 것을 할 때 데이터 인캡슐레이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데이터 인캡슐레이션하고 그다음 미디어에 대한 억세싱, 밑단에 하는 것이 합니다. 인캡슐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프레임, 어드레싱, 이더넷 에라 디텍션. 그래서 프레임 책섬이라고 하는 트레일러입니다. 프로토콜 중에서 이렇게 트레일러를 포함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새로 나온 기술 중에 ATM에서도 일부 이걸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목적은 프레임 책섬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에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 오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데이터를 쫙 훑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책섬을 보고 나서 에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에러 커렉션이 아니고요. 에러 디텍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디텍션 하고 난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으면은 이제 백오프, 아까 이제 그 리트랜스미션 하기 위해서 백오프에 대한 확률을 던져가지고 백오프에 다시 리트랜스미션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더넷 프레임, 어드레싱, 에러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백 서브 계층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다. different Ethernet communication standard, various type of media, copper and fiber, 트위스트 페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서로 다른 거에 대한 뭐 이건 아무래도 그 피지컬 미디어가 다르니까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미디어 디펜던트하게 달라지는 거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802.3U 패스트 이더넷, 802.3Z 기가빗 이더넷 오버 파이버, 802.3AB 기가빗 이더 오버 쿠퍼. 그러니까 코엑스얼 케이블이라든가 쿠퍼 라인 속에서도 기가빗 쓸 수 있고요. 10기가 오버 파이버가 802.3A 몇 가지 쭉. 여기 나와 있는 802.3U, Z, AB, AE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걸 다 기억하느냐라고 하면은 답하기 나도 곤란한데 대표적인 몇 가지는 저도 기억은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외우고 그러지 못해요. 리거스 이더넷,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는 리거스 이더넷은 버스트 커플러지나 허브를 쓴다. 그다음에 쉐어드 방식이다. 해피드 프레스 미디엄이다. 그러니까 TX 하는 동안 RX 못하는 것이 해피드 프레스예요. 그래서 리거시 이더넷이라고 해서 과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해프드백스 미디엄이라고 쓴 것이 컨텐션 베이스드 메소드에는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세스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하는 맥 기술을 써가지고 쓴다. 근데 투데이 이더넷 랜은 아이고 투데이 랜은 스위치를 쓴다. 풀디플렉스로 다 동작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액세스 컨트롤 스루 CSMA CD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CSMA CD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포트가 서로 TX를 하나의 포트로 동시에 하는 경우 그때는 CSMA CD가 쓰여요. 그러니까 전혀 CSMA CD를 전체적인 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맥락으로 나서 물어보면은 이 말을 써야겠죠. Do not require access control. CSMA CD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프레임 릴레이, 이더넷 프레임에 대한 필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사이즈는 64바이트이고요. 64바이트고 최대는 1518입니다. 아까 제가 헤더에 하드웨어 트레일러 18바이트를 빼면 48바이트. 이게 페이로드가 그러니까 여기 45바이트인가요? 왜 45바이트로 나왔지? 어쨌든 뭐 여지간
이 값이 안 나오는데 40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 사이즈는 다우존 64바이트보다는 커야 되고요. 151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프레임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프레임볼 필드 is not included라고 써 있었어요. 그 다음에 64보다 작은 거는 컬리전 오브 프래그먼트, 컬리전 나가지고 더 트랜스미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CSM의 CD가 뭐냐면 컬리전 디텍션 하는 순간 자기가 보내는 걸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런트 프레임, 런트라고 하는 것이 저거잖아. 이렇게 뭐 조각 나거나 쓰레기 뭐 이런 작은 거에 대한 런트라고 그러죠. automatically discard 버리게 되고요. 1500바이트보다 큰 거는 전보 바이트, 전보,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인데 자이언트, 자이언트 프레임, 전보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쪼개져서 보냈죠. 쪼개져서 얘가 보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쪼개서 내려옵니다. 사이즈가 미니멈보다 작거나 혹은 맥시멈보다 크거나 그러면은 드랍합니다. 프레임을 드랍합니다. 그래서 드랍은 뭐로 간주냐? 이거 보면은 컬리전이랑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요. 원하지 않는 시그널로 간주를 합니다. 인밸리드 하다고 보고요. 전보 프레임은 기가빗 이더넷에서 현재는 쓰이고 있다. 전보 프레임 usually supported most fast ethernet, 기가빗 이더넷 스위치에서는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과거에 리거시 랜에서는 안 되지만 전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쓰이고 있다. 근데 그걸 쓰려면은 뭔가 세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팅할 게 별로 없죠. 여기에 보면은 와이어샥을 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실습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실습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에 가서 실습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면 파이널 exam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와이어샥 실습은 없습니다. 패킷 트레이서 실습만 하지 와이어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와이어샥에서 보는 형태를 볼 수는 있어요. 약간 불편은 하지만 보고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 보게 되면 그 파일 캡처하고 난 다음에 그 캡처를 쭉 레이어별로 쭉 보게 되면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와이어샥은 실제 지나다니는 실제 환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제가 어떤 경우를 갖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저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북측 IT 인력 교육도 한동포들도 교육을 했는데 지금처럼 막 보안 걔네들이 막 해킹하고 그런 거 하기 전이라 그런 거 잘 몰랐던 애들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장 북한 애들도 교육 했었고요. 그다음에 SK도 했었고 LG는 제가 있었으니까 LG 산해기술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했었고 삼성전자 교육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제 시킨 게 뭐냐면 그걸 와이어샥으로 찍어봐라. 그래서 갖고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야지 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어샥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플로우가 잘못됐네 하고 나서 수정해 준 게 있어요. 그만큼 현업에서는 많이 씁니다. 와이어샥을 보고 나서 보면 이걸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 PC에서 그냥 와이어샥 한번 딱 해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쓸데없는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상한 트래픽들이 정말 네트워크상에 많이 지나다니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프린터 관련된 거 혹은 뭐 어떤 서버 관련된 거 내가 모르는 뭐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패닝 트리의 알고리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와이어샥이 단순히 IP만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통신망 L3, L4에서는 LTE에 대한 프로토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단순하게 IP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업에 나중에 가서 나 IP만 이외 다른 거를 봤을 때 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더넷 2라고 하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더넷 1이 있고 이더넷 2가 있네, 타입이 있네 라고 하는 걸 보시고 나서 여기 통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어드레스 볼까요? 자, 헥사데시멀이라는 얘기를 그때 그 넘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고요. 사실 IPv6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맥 어드레스 할 때는 전부 다 헥사데시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0에서 FF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을 8비트에 대한 걸 표현합니다. 8비트에 대한 걸 4비트, 4비트 쪼개가지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헥사데시멀 표현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여기 0A 이렇게 앞에가 000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0000 할 때를 해서 0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0800 이렇게 썼잖아요. 0800 그게 이제 바이너리를 표현하면 0000 100 그다음에 뒤에 00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표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헥사데시멀이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0x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붙이거나 혹은 뒤에 h 값을 붙이거나 그래서 헥사데시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랜 스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맥 어드레싱이라는 것이 데이터 링크에 디바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맥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더넷뿐만 아니라 레이어 2 모든 디바이스는 맥 주소를 쓴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와이어리스 랜, 블루투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맥 어드레스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디바이스별로 맥 어드레스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피지컬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버추얼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버추얼 디바이스. 버추얼 디바이스 하면 버추얼 디바이스마다 또 맥 어드레스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더넷은 48비트 어드레스로 구분하고 12 헥사데시멀. 그러니까 6바이트에 대한 것이고 1바이트에 2개씩 들어가니까 12 헥사데시멀 디지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올 맥 어드레스는 유니크합니다. 이더넷 디바이스에서 이더넷 인터페이스 유니크예요. 그걸 왜 그러냐? 올 벤더가 IEEE에 레지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3바이트를 좌우지간 얻어야만 됩니다. 아까 이걸 이제 이 포맷은 EUI 48 포맷이라고 하고 이 포맷은 EUI 48 포맷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 어사인된 앞에 3바이트를 OUI라고 합니다. OUI, Organizationally Unique ID 해가지고 이건 이제 각그 니카드를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데가 좌우지간 자기네들이 뭐 하는 데가 받아야 되는 번호예요. 아마 시스코 번호가 뒤에 어디 나올 텐데 안 나오려나? 뭐 나올 텐데 안 나올래. OUI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OUI 번호를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뭐 기타 같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OUI 값이 나오질 않네요. OUI 기피디아. 뭐 그냥 어쨌든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좀 찾아볼 거 그랬네. 딱 나오질 않네요. 자, 그래서 OUI 번호는 각 그
회사마다 있고요. 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습니다. 뭐 필요하면 여기를 다 썼는데 여기 다 이미 없으니 끝났다. 그럼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OUI를 뭐 10개 달라, 뭐 4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UI 코드 갖고 있는 벤더가 나머지 벤더가 어사인하는 번호를 조합을 해서 48비트 어드레스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프레임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디바이스가 메시지를 이제 포워딩 할 때 이더넷 헤더에 자기 소스 어드레스하고 상대방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프레임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주소인지를 봐야죠. 내가 받았을 때 이게 내 건가? 라는 거에서 피지컬 맥 어드레스가 매치되는지를 봐고요. 매치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만약에 매치가 되면은 그걸 위쪽에다 올려주고 디인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쓰는 와이어샵은요, 요거에 대한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버리질 않고요, 디스카드 하지 않고 거기가 받은 걸 전부 다 올려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그 모드를 지금 까먹었는데 그 모드 설정해 놓으면은 내 것만 받을래 아니면 지나다니는 거 모두 다 볼래가 돼요. 지나다니는 거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와이어샵입니다. 이더넷 닉 카드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이거나 멀티캐스트 그룹인 것에 대한 것도 받는다. 자기 유니캐스트한 맥 자기뿐만 아니라 멀티캐스트 그룹 자기 주소,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더넷 프레임의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이더넷 닉 카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닉 카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맥 어드레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디바이스라는 게 뭐뭐 있느냐? 워크스테이션, 서버, 프린터, 모바일 디바이스, 라우터 전부 다 네트워크 카드를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이더넷이랑 자우전이 연결된다. 그러면 전부 다 맥 주소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는 순서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지나다니는 거에 보게 되면 얘는 보면 이게 내 거네 라고 받은 거고요. 이건 내 거 아니네 하고 무시한 거고요. 이것도 내 거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냥 H1에서 지금 H3로 보내는 프레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H1은 여기 AAAA라는 놈이 맥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CCCC인 거 같고 여기 아마 BBBB이고 얘는 DDD인 것 같아요. 그래서 AA에서 CCC로 보내는 거에 대한 걸 한 것이고 BBBBB, DDD는 다 버리고 여기 있는 CCC는 자기 거네 하고 나서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맥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니캐스트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IP하고 연관됐을 때에 대한 위에 데이터가 IP 패킷이 오고 이더넷이 이렇게 씌워서 가지고 보낼 텐데 IP 패킷은 오는 순서가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옵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근데 맥 주소는 맥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니캐스트에 대한 거네요. 소스 어드레스는 IP 주소는 192.168.1.5이고요. 데스티네이션은 192.168.200이에요. 맥 주소는 뒷번호가 53이고요. 뒷번호가 28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인 28과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1.1.100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IP 주소는 1.5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소스 맥은 CE53 여기가 실려서 이렇게 옵니다. 유니캐스트 맥 어드레스에 대한 이에 대한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될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오는 IP 패킷이 데스티네이션이 1.200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맥 주소가 내 맥 테이블에 있어야 돼요. 이 테이블에. 이걸 하는 과정이 바로 ARP 과정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V6에서는 네이버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 맥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스 맥 어드레스는 항상 유니캐스트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는 여기가 멀티캐스트 주소이거나 브로드캐스트 주소인데 소스 맥 주소는 반드시 유니캐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볼까요?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주소는 FFF에서 모두가 111로 간다. 여기가 111로 간다. 111로 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게 보면 이더넷 스위치는 플러드 모든 포트에 플러딩 합니다. 플러딩. 인카밍 포트를 제외한 자기 제외한 것을 제외한 것은 다 플러딩 하고요. 근데 라우터가 플러딩 하는 건 아닙니다. 라우터는 IP 주소 갖고 나서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맥 주소 갖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딩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V4 브로드캐스트 패킷 인캡슐레이션 하고요. all one 호스트 포트를 전부 다 111로 다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1.255 해서 서브넷 매스크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192.168 1.0 네트워크예요. 192.168 1.0 네트워크에 모든 단말들한테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얘가 FFFF로 채워가지고 이제 모든 호스트한테 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해당하는 모든 단말들에 해당하는 것이 받아보겠죠.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멀티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게 되면은 여기 맥 어드레스에 010052가 앞에 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데스티네이션 그룹인데 데스티네이션은 IP 주소에 보면 24.0에서 얼마까지더라? 240까지예요. 224,000에서 240,000이 멀티캐스트 주소야. 그 멀티캐스트에 해당하는 패킷에 대해서 할 때 010052가 됩니다. 010052가 돼요. 이게 이제 IPv4 멀티캐스트 패킷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V6일 때는 V6도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3333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멀티캐스트를 필요로 하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있어요. IP 지금은 이게 IP만 있지만 여기에 레이어 2 프로토콜이 실려 올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스패닝 트리, 제가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멀티캐스트 맥 주소를 갖고 나서 씁니다. 올 이더넷 스위치, 인카밍 포트,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플러딩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스누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멀티캐스팅을 어디만 해 하고 나서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거예요. 보안 특징이에요. 저게 스누핑 하는 기술이 멀티캐스트 스누핑, 무슨 스누핑 하는 것이 그 제한해 가지고 거기에 그 신뢰하지 않은 패킷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스누핑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포트에서는 그걸 멀티캐스트 보내지 마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그 포트로는 이제 그것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라우터도 멀티캐스트 레벨에서 합니다. IP 멀티캐스트 레벨에서. 그래서 플러드하는 것은 이더넷 스위치 포트에서 들어오는 것 제외한 브로드캐스트랑 동일해요. 근데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멀티캐스트에서 스누핑 돼 있는 거를 제외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보안톡 때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호스트 그룹, 그룹 오브 어드레스를 호스트 그룹 여기 보면 몇 개의 호스트 그룹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소스 will always be a unicast. 소스는 반드시 유니캐스트하다는 얘기고요. 데스티네이션은 그 그룹을 한다는 얘기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처럼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 코레스폰딩 멀티캐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24.5에서 240으로 시작하는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한 거는 멀티캐스트 맥 주소로 매핑된다. 010052나 33.33, 33.33이라고 IPv6에 대한 거 할 때 앞부분에 멀티캐스트에 대한 얘기를
자, 요거는 제외하고요. 그다음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대한 그 내용하고 이제 포워딩에 하고 러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치 펀더멘탈. 이거 제가 이제 브릿지에 대한 얘기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레이어 2 이더넷 스위치라는 거는 레이어 2 맥 어드레스의 포워딩 디시전을 쓰는 겁니다. 레이어 2 맥 어드레스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나서 이제 그 포워딩에 대한 걸 하는 건데 사실 그 안에 데이터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IPv6인지 IPv4인지 ARP인지 관심이 없어요. 스위치는 포워딩 디시전을 only 레이어 2 맥 어드레스만 가지고 나서 포워딩 디시전을 합니다. 포워딩 넘길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대한 것을 만들죠. 근데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은 우리도 있어요. 일반 PC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ARP 할 때 나오긴 하겠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여기 노트북 컴퓨터 ARP라는 명령어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ARP 보여주는 게 뭐더라?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 카드의 인터페이스는 192.168.25.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2.168선 56.1이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쓰는 노트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이 두 개가 있네요. 25.2하고 56.1을 두 가지 쓰는데 각각의 ARP 테이블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5.1, 25.6, 25.9, 25.25 이게 지금 요 서브넷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기에 대한 물리적 주소, 상대방의 ARP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224점이 제가 아까 든 멀티캐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멀티캐스트는 010052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설정되어 있고 192, 168, 56.1에 지금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연결돼 있고 F 돼 있고 뭐 이거는 특별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유형도 다이나믹이냐 뭐 정적 스태틱이나 스태틱은 내가 강제로 입력하는 그런 거예요. 난 입력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요? 어쨌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서 이걸 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나믹은 ARP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ARP 테이블 이런 것처럼 스위치가 이 포트가 쭉 있는 거죠. 이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어떤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무엇이라는 것이 쫙 있고 지금 레이어 2서는 요 IP 주소는 보지도 않고 여기 있는 레이어 2 여기 그 맥 어드레스만 가지고 나서 포워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더넷 스위치 맥 어드레스 테이블 저는 뭐 제가 ARP 테이블 맥 테이블이 된 거예요. 포워딩 디시전 하는데 각 쓰이고 그다음에 리거시 이더넷 허브에서는 그런 게 없죠. 리거시 이더넷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가지고 올 포트에다가 그냥 여기도 보게 되면 자기 포트를 제외한 다른 포트에다 그냥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해버립니다. 각각에다 포워딩 해버리는 거지. 이더넷이. 그래서 허브를 레이어 1 스위치라고 레이어 1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더넷 스위치는 레이어 2 디바이스고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 생긴 걸 보게 되면 허브나 스위치나 똑같아요. 근데 스위치는 레이어 2 디바이스고요. 허브는 레이어 1 디바이스입니다. 네, 그냥 피지컬한 시그널을 그냥 리피팅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테이블에 대한 것이 비어 있다 켜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러닝을 하게 된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ARP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ARP 테이블 한번 동작하는 거 볼까요? 왜 ARP 테이블도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 ARP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지우네. 이게 한꺼번에 지우는 명령어가 있는데. 어, 이 루트 코맨드로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지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있어 보면 다시 얘가 러닝을 해요. 지금 권한 상승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자, PC도 보게 되면 다 지우고 나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캠. 얘 보면은 뭐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서 캠 테이블이라고 가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스 맥 어드레스 러닝 하는 데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스 맥 어드레스 러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거 이제 새로 부팅되면서 얘가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스태틱하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지나다니는 거에 대한 걸 보고 나서 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맥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해당하는 포트 번호에 그거를 집어넣고요. 만약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리프레시를 합니다. 에 대한 걸 리프레시하고요. 디폴트로 5 minutes, 5분 동안 그거를 유지를 하는 형태가 공유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만약에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다면 테이블에다가 그 인커밍 포트 넘버랑 같이 해서 집어넣고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거를 리프레시합니다. 그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그게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맥에 대한 것은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빼가지고 절로 옮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거 옮길 때마다 뭐 스태틱하게 막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있으면 5분 정도 리프레시랍니다. 한번 히트할 때마다 존재할 때 히트마다 리프레시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테이블을 유지하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트래픽이 없어서 5분 되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게 이더넷의 특징이에요. 시간에 대한 거 일정 시간 동안 리프레시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보고 있다가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 ARP 캐시 테이블에서 지워버리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나오죠. 만약에 소스 맥 어드레스가 테이블에 있는데 다른 포트에 있어. 이 왔는데 포트를 봤는데 아까 이게 1번 포트라는데 2번 포트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스위치는 그걸 2번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커런트 포트로 바꿉니다. 왜? 1번에 그럼 얘가 판단을 딱 1번에서 2번으로 옮겼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니캐스트인 경우는 그냥 포워딩합니다. 해당하는 포트에다가 포워딩을 합니다. 스피시픽 포트에다가 여기 보면 그걸 포워딩합니다. 만약에 테이블에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패킷을 전부 다 모든 포트에다가 그걸 포워드하고 자기 들어온 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네 포트 번호 모르네 하고 나서 전체 인카밍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다가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일 때는 들어오는 걸 제외한 나머지 것에 전부 다 보내기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필터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필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 받았는데 이게 뭐 우리 쪽에 있는 거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보내지 않는 거. 이것을 필터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쪽으로만 보내는 것을 forward, 싱글 포트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맥 어드레스가 0000D네요. 0000D. 라고 있네요. 0002에 대한 것이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내지 않고, 여기는 보내지 않고 여기만 보내는 기술이 필터링 포워딩이 되겠습니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sending the frame default, 비디오에 대한 거, 랩, 자, 요거까지 다 하고 쉴게요. 한 거니까는 얼마 슬라이드 남지 않았으니까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보니까 1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